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24강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거 하나 정리해 드릴 텐데요. 부동산 공시법에서 가등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우리 민법의 가등기는 효력 정도하고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 가등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교재는 55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참조해도 되고요. 교재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가등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가등기는 가짜 등기예요. 요 가짜라는 게. 그래서 일종의 순위 보전이다라고 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뭔가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는 것을 이렇게 해놔요. 가등기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 요건을 갖춘다면 받아오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만 하고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는 만약에 물청 같은 거 이런 건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냥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번호표 같은 거 하나 빼가지고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번호표를 띄고 있다가 나중에 나 부르면 내가 먼저 가서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순위 보전 같은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대한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요거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냥 가등기 추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 친구가 본등기를 받아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추정력이 추정되지 않는다. 요걸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갑이라는 사람 집 있고 을이 가등기권자인데 누군가 여기에 불법으로 침입을 할 때에 요 가등기권자가 너 나가라 하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처럼 무효인 중복 등기, 무효인 중복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요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실체법상 권리가 없어요. 가등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실체법상 권리가 없죠. 가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죠.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등기 후에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위보전, 순위는 어떻게 가요? 가등기에 행해진 후에 그에 기해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걸 우리가 소구표라 그래요. 그래서 순위는 소구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인데요.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할 때 생기고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가등기 할 때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본등기 할 때 뭐가 돼요? 권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순위만 소급해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순위는 소급.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의 그 효력, 물권 취득은 본등기 시 소급하지 않는다. 여기는 소급이 없어요. 소급표가 없다. 우리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도 가등기를 내면 얘를 내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가 됐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합니다. 이건 공시법에서도 말소 회복은 누구야 해야 돼요? 그럼 말소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전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 1번에 여기가 갑의 소유권, 2번에 을이 가등기. 그럼 요걸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가 2-1로 병에게 이전. 그럼 이렇게 부기등기, 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걸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 또 가등기를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수은이는 누구한테 올라가요? 소급한다. 근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만 효력이 있다. 본등기 시에만 소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55페이지 이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만 봐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여기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성질이 나오는데요. 요 등기청구권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자, 갑이 만약에 매매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가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얘 갑한테 등기를 주세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죠. 등기 청구권. 그럼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채청, 그 다음에 요걸 물청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등기청구권을 두 개를 구별한 이유가 뭐냐? 채청은 소멸시에 걸려요. 10년짜리. 근데 물청은 소멸시에 안 걸려요. 등기청구권이. 그럼 물청과 채청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 구별 개념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기를 청구하면 물청이고요.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를 청구하면 이건 채청이 돼요. 등기 없는 자가 청구하면 예를 들면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등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수자는 지금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달라고 하니까 얘는 뭐예요? 채청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점유취득시효 있잖아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요것은 등기 달라고 하는 게 채청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매매로 인한 등기, 그 다음에 교환으로 인한 등기, 아니면 임대차에서 등기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전부 다 채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채청으로 가시면 돼요. 그와 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기를 청구할 때는 물청으로 오시면 돼요. 이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요게 23회 때 한번 내고요. 그대로 안 나와요. 이 문제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물청이죠. 소멸시효 적용이 안 된다. 여기 해제 나오죠. 여러분들 무효나 그 다음에 취소란 단어가 나오면 해제가 나오면 요건 당연복귀예요. 이건 당연복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물청이에요. 물청. 그 다음에 여기 소멸. 그 다음에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수탁자 명의는 당연히 무효잖아요. 이 명의신탁이니까. 무효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물청이죠. 그 다음에 진정 명의 이렇게 나오거나 또 아니면 실체관계 부합 이렇게 나올 때도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물청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데 예전엔 이 문제를 냈어요.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요거 부동산 매수자의 등기청구권. 요게 중요한데 봐봐요. 갑이 집이 있고요. 을이 매매가 됐어요. 그럼 요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 매수인이거든요. 그럼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건 채청이에요. 그럼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이건 걸린단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10년짜리.
근데 요 매수자가 요 부동산을 점유해요.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청이더라도 소멸시효가 안 걸려요. 원래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채청이니까.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병이란 사람에게 뭘 넘긴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로 인하여 넘기면서 점유가 넘어갔어요. 그럼 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은 점유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점유가 승계된 거잖아요. 그럼 요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냐? 요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판례는 점유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점유를 하고 있던 물건을 미등기 상태로 제3자에게 승계했다. 요 3자에게 점유 승계를 했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논점이죠. 하나가 뭐냐면, 자,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그럼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가 점유 사용해. 그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근데 제3자에게 뭐라고 해요? 점유승계. 점유승계를 했다면 당연히 요건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점유승계를 찾아야 돼요. 점유승계가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자 완성. 점유취득은 아까 뭐라고 해서 채청이죠. 그럼 원래 이것도 역시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요? 걸려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나중에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즉시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예요? 10년이 진행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게 중요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부동산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원칙은 채청이에요.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진행된다.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매수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근데 매수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해 줬다면 점유를 잃은 거 아니냐?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판례가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점유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진행되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점유를 승계해줘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은 당연히 취득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채청인다. 그럼 원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등기 청구권하고 가등기인데요. 가등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물청인지 채청인지 이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역시 계속 반복해서 짧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좀 들어두시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